전반적인 한미 관계가요, 극도로 지금 혼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선도 트럼프가 좀 많이 어려워져 보이다가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으로 이제 바이든이 좀 앞서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미국의 포퓰리즘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손을 보려고 들 겁니다. 왜? 지금 이 트럼프 대선에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문가리가 주한미군 이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갖다가 결렬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선 무렵에 전혀 돕지 않는 행태를 문가리가 했지요. 트럼프가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은 또 다른 수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문은 지금 북한에 뭔가를 빨리 줘야 된다. 그래서 북한하고 빨리 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이 트럼프가 김정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평가 마라,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죠. 그렇게 한 데는 친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당황을 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낸 편지에 Your Excellency 이래가지고요, 잘 쓰지도 않는 각하라는 표현을 영어로 9번을 쓰고 CIA가 아첨의 걸작이라고 이렇게 밥 우드워드의 책에, 이경로라는 책에 친서 전문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판타지 영화 같아, 마법의 힘 등 트럼프가 혹할 단어를 김정은이가 많이 썼고, 또 한미 훈련이 계속되자 실망한 연인처럼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책 내용이 다 공개되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건강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면서 건강하다 이렇게 뜬금없이 트윗을 보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밥 우드워드가 백악관을 18번 들어가서 트럼프와 그 측근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를 비판할 책을 쓰지 이 칭찬할 책을 쓰지 않을 건데, 이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전직 대통령의 책을 하도 써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이 트럼프를 인터뷰하지 않고 지 맘대로 쓰면 더 불리해질 거니까 이 사람을 차라리 우리가 인터뷰하여서 자료를 주고 쓰게 하자 해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김정은이 편지가 그대로 까져서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아부했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는 지금 김정은이가 열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열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에라 저거 함 쏴버리라 하면 트럼프가 그러지 않아도 여러가지 머리 아파 죽겠는데 골치가 아파지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달랜다고 지금 건강하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북한을 달랜다고요. 근데 김정은이가 건강하다라고 말한 트럼프의 저 말도 전혀 신빙성 없기는 마찬가지고 근거 없는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서는 지금 한미 워킹 그룹을 빨리 해체하는 쪽이 1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한국이 북한에 뭘 주려는 것을 여기에 허락받아야 된다, 이걸 허물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주겠다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받고 나면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을 가지고 다시 대북관계를 복원해 가지고 북한을 앞세워서 또 한국이 뭔가를 꾸미려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좋아할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 또 유엔 사령부 해체, 한미훈련 완전 중단,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리고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거, 쭉 메뉴가 있는데, 문은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밟아줄 거니까 임기 말에 북한이 우리하고 협력해서 뭔가 하는 척 쇼를 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를 바랄게.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이 해주지 않을 거다, 문이 원하는 걸 그걸 알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북한하고의 평화 기조를 가지고 보조를 맞춰오고 미국도 지켜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셋업되는 게 지 임기가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음을 생각해서도 문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열어놓은 채 마치려고 집착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한국이 뭘 갖다가 가장 빨리 이렇게 원할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시작전권을 제일 빨리 원한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1차로는 지금 워킹그룹이고 2차로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한국이 제일 원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간에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이양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미국은 봐라 우리가 저런 도발이 없는 조건이라는 부분 하에서 지금 이양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도발하는 조건에서 너네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줄 수 없다 이러려고 해온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국방부의 기류가 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가면서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래가지고 네 나라 쿼드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강화시켜 가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등도 넣어서 쿼드 플러스라 해서 경제 그리고 안보 동맹체를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데 한국이 도무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다면 너네들이 그냥 갖고 가라. 던져주자고. 무조건 전시작전권 갖고 가라.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지 말을 해라. 하고 한국 보고 무조건 던져주고 그리고 그냥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면 너네들이 어떨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측에 뭐 이럴 때는 미국이 좀 도와주라 하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으면 그걸 찬성해주고 아니면 거부하겠다. 일단 먼저 갖고 가라. 즉 요렇게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2005년부터 시작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15년간 장난을 치고 있어요.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장난을 치고 있고 이러니까 미국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질린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갖고 가라는 쪽으로 입장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내달 10월 10일이 당 창건일인데 여기에 맞춰서 신형 ICBM을 지금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11월 대선 직전에 SLBM을 발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이 미국한테 내놓을 최후의 협상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SIS라는 연구소에서는 북한이 지금 심포항에서 북한의 잠수함 항구가 있는데죠. SLBM 지금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성 사진 분석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신형 잠수함 3000톤급의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인 북극성 3호를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미국하고 2018년, 19년, 20년 지금 2년 반이 넘는 기간을 협상한다고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2017년 말에 개발해 놓은 ICBM을 2년 하고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술을 굉장히 향상시킨 거예요. 한쪽에서는 협상안이 어쩌니 하면서 한쪽에서는 기술을 굉장히 지금 향상시켜서 이제 완전히 고체 연료를 지금 장착시킨 엔진을 가지고 자 이거는 이전에 액체 연료 엔진이었던 화성 14, 15호 ICBM보다 추진력이 강해서 그 옛날에는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정도나 알래스카 뭐 하와이 이런 데면 이제는 미국의 전 모든 지역에 다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는 주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는 곧바로 그냥 열로 넣어서 이동식 발사대 TEL에 이렇게 탑재해서 곧바로 10분 안에 발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포착하지 못하는 잠깐의 시간에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월 10일 열병식에 이걸 갖다가 들이밀겠다. 자, 그래서 지금 예행 연습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만여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무기가 지금 참가 중이라는 거예요. 자, 북한이 지금 트럼프가 건강하다고 김정은이를 말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김정은이는 여러분이 보셔도 김정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픈 이 짜가를 앞세워 놓고 북한 군부가 어쨌든 10월 10일 자신들의 당 창건일이나 미국 대선 전에 SLBM과 ICBM으로 두 방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대통령 당선된 자와 협상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우리 자 이만큼 새로운 무기가 나왔으니 협상을 다시 하자.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강력해졌다.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문은 지금 유엔에서 연설을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북 협력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참 철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엔에서 대북 협력을, 평양선언 2주년이라고. 자, 재작년 9월 달에 평양 갔잖아요. 평양선언 2주년을 기념해서 남북대화, 미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유엔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고, 미국에 지금 전달하고 있고, 이걸 유엔 연설을 통해서 대북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남북 코로나 보건 협력, 자, 의사분들 한 400명 북한에 가게 생겼어요. 가축 전염병 공동 방역 문제 등도 논의, 수의사도 가겠네요. 자, 이게 왜 재난기본법 같은 걸 만들어서 황운하나 신행영이가 민주당에 추진하는 줄 압니까? 결국 지금 자기들 내부에 북한에 제안한 내용을 미리 법으로 고쳐놓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호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 북한의 수해 피해 지원까지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DMZ를 비무장지대로 하겠다 했지만 북한테 쌩까을 당했죠. 자, 올해 이제 북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문이 또 북한에 딸랑거리다가 한 방 얻어맞을 겁니다. 지금 문으로서는 진짜 덤뻑, DJ가 북한에 준 것 이상으로 아주 덤뻑을 주지 않으면 북이 남측에 응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덤뻑 주다가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끝날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부하를 고사총으로 처형하는 장면을 보고 장성택이가 오줌을 지렸고 장성택이 죽인 후에 머리를 다른 사람이 보게 전시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 정권한테 지금 문가리는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아마 또 개피를 볼 겁니다.